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 말말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말감별사 두 분 모셨어요.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김용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오늘 다뤄야 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오늘은 뭐 지체 없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장경태 최고가 골라오신 말부터 주시죠.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인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장관 이러시죠.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을 이기려다가 아직 입당 안 했습니다. 그분. 대한민국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시죠. 하도 요즘에 국민의힘 당원 같은 행보를 많이 하셔서 국민의힘 법무부 장관인 줄 알았네요. 아무튼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이 저를 띄운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저를 띄운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말 골라오셨는데요.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죠. 국민의힘이 저를 띄운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민주당이 저를 띄운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말들을 했는데 왜 이 말을 골라오셨습니까? 역시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로서 왕자병이 참 심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찌되었건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가 거의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입장에서도 크게 나쁠 게 없다. 왜냐하면 결국 총선 때 김태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서 후보로 나왔던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왔던 강서구청장 후보 김태우 후보가 나왔듯이 총선 때 한동훈 장관은 총선의 김태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검사 공천의 완성을 보여줄 것이고요. 또 결국 짝퉁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무능, 인사참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무책임, 무기력한 모습에 대해서 과연 한동훈 장관이 보여준 게 뭐냐라는 정치적 과정은 결국 실험대에 오르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야 저는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말로라도 권력에 대항한 그런 과정이라도 있었지. 한동훈 장관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비판하거나 거기에 대한 조언이라도 한 게 있습니까? 아무런 정치적 성과와 자산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저는 총선 나오시고 저렇게 지금 계속 왕자병 걸렸듯이 본인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필하시면 저는 국민들의 비호감은 더 증가할 것이다. 저렇게 왕자병에 걸린 듯한 발언을 하면서 총선 치르면 강서구청장 선거 때 김태우 후보 같은 포지션이 될 것이다. 제2의 김태우다. 그렇습니다. 와, 그래서 저 말을 골라오셨대요. 자, 김용태 전 최고. 예. 일단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한동훈 장관을 띄운 건 국민의힘입니까? 민주당입니까? 당연히 민주당이죠. 일단 국민의힘 당원분들은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불면 날아갈까, 건들면 깨질까 굉장히 애지중지하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거의 작용 반작용으로 과거에 청문회 시절 때부터 이모 발언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 또 대정부 질문 때 했던 민주당의 몇몇의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띄웠던 것이죠. 근데 조금 전에 장경태 의원 말씀 중에 그래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한테 짝퉁 윤석열이라고 하는 건 좀 과한 표현인 것 같고요. 또 좋은 표현들이 있는데 너무 깎아내리시려고 하는 것 자체서 깎아내리시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떠한 그렇게 띄워주기가 아닌가 싶은 그런 반증이 있습니다. 지금 엄청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저렇게 더 반응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이에요? 과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과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제2의 김태우 후보 같은 포지션이 총선에서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말씀을 바꿔 말하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층이 결국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과 겹치기 때문에 중도 확장 능력을 보여달라라는 말씀으로 바꿔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께서 보여주신 그동안의 태도보다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 잘 못하는 지점에 있어서 과연 장관이 정치권에 입문했을 때 어떠한 비판점이나 반성의 목소리, 혁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여기가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 차별점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따라서 진짜 제2의 김태우 후보처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 부정 지지도와 한동훈 장관의 비호감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변현재 사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공천에 대한 희망이 있군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보자면 장경태 최고는 그 한동훈과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차별점을 못 만들어낼 거라는 말씀이시고, 정치 공동체죠. 김용태 전 최고는 총선 과정에서 그것을 만들어내서 중도층 확장까지 갈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 이제 586에 대한 주류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분노하고 있고 거기에
빗대어서 586대 검사잖아요. 음흠. 검사 역시도 586 운동권만큼이나 국민들께 어떻게 보면 비호감도가 있는 직업군이에요. 지금 사실상 신뢰도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라는 말씀이세요. 한동훈 장관 뭐 이야기가 진짜 이번 주에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부터 갑자기 떠오른 설이 하나 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설. 이준석 전 대표가 언급하면서 공론화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저 소위 찌라시 형태로 여의도에 많이 돌았어요. 많이 돈 내용입니다. 뭐냐면 윤핵관과 지도부가 이 혁신위 용태론에 응답하지 않으면 혁신위가 총사퇴를 할 것이고 그러면 자동으로 김기현 지도부는 붕괴되고 결국 비대위가 들어설 거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아니면 원희룡이다. 이런 설이었는데 일단 제가 쭉 읽은 것 중에 첫 번째 줄은 그대로 되고 있죠. 윤핵관이든 지도부든 누구도 용퇴론에 답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줄이 뭐였습니까? 혁신위가 총사퇴하고 김기현 지도부 무너진다. 이건데 혁신위가 어제 일주일 시한을 정해줬습니다. 일주일 안에 답해라. 자, 그럼 이게 그리고 동시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김기현 대표는 자기 지도체제를 더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들을 막 밝히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관위를 지체 없이 12월에 띄우겠다. 1월에 띄워도 되는데 그거 12월에 띄우겠다. 그리고 공석이었던 최고위원도 가까운 의원이죠. 김석기 의원 임명했습니다. 공천 컷오프 비율도 20%에서 30%로 늘리겠다. 공천권 더 강화하겠다. 내가 고삐 쥐고 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자, 김용태 최고. 지금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세요? 제가 요즘 그 수학의 정석도 아니고 그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 있는지 방정식을 푸는데 못 풀고 있어가지고 지금 앵커께서 뭐 김기현 대표의 의지라든지 뭐 혁신위의 의지 뭐 많은 설명들을 해주셨지만 제가 짧은 정치 경험으로 봤을 때 여당에서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아마 모든 의원들이 반응을 할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의 의중이 김기현 대표 체제를 가늘 건지 비대위로 갈 건지가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의총이라든지 뭐 혁신위에 지금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 대통령의 의중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지금 몰두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글쎄요. 그 결국 핵심의 키는 용산이 쥐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이 쥐고 가는 게 옳으냐 그르냐는 차치하고 어쨌든 현실은 지금 용산의 의중을 다들 제대로 파악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제 윤심 전달사인 양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그조차도 이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정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어제 비공개 의총에서 이용 의원은 김기현 체제가 그대로 가야 된다는 발언을 했대요. 이용 의원이 예전 대선 때 수행실장이었잖아요. 대통령 후보 수행실장. 윤핵관으로 불렸던 분이고. 그러면은 윤심은 김기현 체제가 유지 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글쎄요, 뭐 그 수행실장을 하셨던 것은 사실이지만 뭐 그것을 했다고 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다 담았다고 볼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워낙 급변하고 있는 정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생각을 좀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어떤 정보가 쌓여야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경태 최고가 이제 멀리서 보시면서는 어떻게 느끼세요? 멀리서 보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아주 눈앞에 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가 훤히 보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김기현 대표 입장에선 당연히 지도 체제를 유지하고 싶죠. 본인이 어찌됐건 뭐 여러 가지 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전당대회를 개입하긴 했지만 어찌되었건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이 여러 의원 그룹과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게 또 이번에 윤재욱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그런 의중들이 의중이 다 반영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저항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서로 이제 눈치 싸움을 시작한 거죠. 예를 들면 아마 정기국회 중에 이 내년도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이 통과돼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님들 함부로는 못할 겁니다. 아직 입법권과 예산권이 국회의원의 최고 권리이기 때문에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 있고 그 이후에 지금 여러 탄핵에 대한 부분 또 양특검까지 아마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아마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 법안은 150석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통과시킬 걸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경우에는 아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반토막 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골든크로스가 생겼을 때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을 때 결국 대통령으로는 선거 치를 수 없다라는 결과였던 판명이 되면 2012년 총선 당시에 이명박 체제로는 총선 치를 수 없다는 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골든크로스 이후에 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는 떴죠. 것처럼 예. 아마도 저는 이 양특검에 대한 김건희 특검법을 과연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가 오히려 재척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할 경우엔 저는 이건 뭐 더 엄청난 사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때까지 국민의힘은 아마 김기현 대표는 끝까지 버티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김기현 대표 체제의 유지의 가장 또 핵심 중에 하나가 최고위원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사퇴 쇼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이준석 대표 때 예예 그 지금 최고위원분들이 5명 중에 4명만 사퇴하면 비대위로 가는 네. 저희가 명문화했기 때문에 당원 네. 당규에 지금 또 최고위원들이 용산과 어떤 또 뭔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그때 당시에도 결국 최고위원들이 갑자기 하루 아침에 비상식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이 거기 있다 하면서 갑자기 사퇴쇼를 벌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최고위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또 뒤에서는 다 이 이야기를 저 정보를 국민의힘 지금 최고위원 누구가 계시죠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 말고 잘 모르겠어요. 장해찬 최고위원, 하도 밖에 김병민 장해찬 최고위원도 최고위원. 있고. 조수진 최고 그래서 뭐. 김석기 의원 조수진 최근에 최고도 있고. 네, 맞아요. 선출 김가람 재보궐로 최고위원. 하셨고요. 예, 김석기 최고. 최고가 된 거죠 이제. 네, 저 상황을 잘 모르겠네. 거기는. 자, 아무튼 다음 주 일주일간이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고 물밑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많은 것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만큼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 혁신위원 4명이 그만뒀어요. 예. 누구냐면은 이재마, 박소연, 임장미, 최한나 외부 혁신위원 4명. 예.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출생의 비밀을 이제 뒤늦게 아신 거죠. 출생의 비밀이요? 드라마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내 어머니가 친모가 아니었던 막 이런 막장 드라마들이 반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 혁신이 띄운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 강서구청장 패배하고 나서 지도부가 뭔가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못하고 혁신을 띄운다는 것 자체가 한번 믿어보자였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된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김기현 대표나 당 지도부가 어떤 책임이나 의견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혁신이가 내놓았던 어떤 그런 아젠다들, 어떤 혁신에 대한 의지가 결국에 이게 모 혁신위원회 시간 끌기용, 그러니까 킬링타임용의 혁신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경진 최고위원이 어제 오후에 혁신위 회의에서 김경진 혁신위원. 예, 김경진 혁신위원이 회의에서 이 그만둔 혁신위원들을 향해서 우리 김기현 지도부 체제의 어떤 시간 끌기용의 역할이다. 그거 아직 모르셨느냐? 뭔가 좀 이걸 인지하셔라 뭐 이런 취지로 말을 했대요. 이 발언했다는 것 자체가 혁신이가 지금 혁신 대상임을 국민들께 알린 거고요. 여태까지 혁신이가 냈던 아젠다들을 국민을 기만했다라는 거밖에 저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이 맥락은 이 자체가. 4명의 외부 혁신위원이 뭔가 과감한 것들을 해라라고 계속 주문을 하니까 그거 하라고 모셨는데 김경진 혁신위원이 이제 그러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약간 갈등이 벌어진 걸까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 끌기용이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국민을 모욕적이죠. 기만한 거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민의힘 판 주말 지나면서 월요일에 다시 한번 좀 더 명료해지면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고 두 번째 말로 넘어갑니다. 이번 말은 김용태 전 최고가 골라온 말. 듣기 전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강욱 전 의원이 설치는 암컷이라는 말을 해서 이제 논란이 이번 주 내내 있었고 당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내렸는데 이 징계 후에 민주연구원의 남영희 부원장이 한 말을 김용태 최고가 골라오셨어요. 들어보죠. 그 말을 왜 못합니까? 그 말을 왜 못하냐? 저도 그 얘기야. 아니 분명히 사과했습니다. 아이고, 대선 후보 참. 때 본인이 나서지 않겠다고 사과했습니다. 내조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다 거짓말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빗대어서 동물 농장에 나온 그 상황들을 설명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단 말입니까? 아니 빗대서 동물농장에 나온 그 상황을 설명한 게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단 말입니까? 왜 욕을 못합니까? 뒤에 이제 이런 말까지 있어요. 그리고 당이 왜 징계를 합니까? 이렇게까지 가는 것인데 유튜브 박시영 TV에서 했던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말을 왜 골라오셨습니까? 이 말을 민주당의 당직자라고 할까요? 이분이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이 2차 가해를 받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제 최강욱 전 의원은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죠. 정치인, 당직자의 발언은 그 국민의 품격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언어라든지 행동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 남영희 민주당 부원장, 연구원 부원장 분이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이 사건을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의견을 반영한 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여성 권리 인권에 대한 신장을 위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애써왔던 정당인데 민주당의 여성 당직자가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최고위원 사실 이재명 대표도 말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했고 그리고 징계도 비상징계에 내려졌고 지도부시니까요. 장경태 최고가 지도부도 같은 입장 지도부로서 같은 입장이신 거죠? 저희는 어찌됐건 이 발언에 대해서 뭐 충분히 어떤 취지와 과정은 알겠으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를 하신 암컷이라는 표현은 저희는 부적절하다. 그리고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 최고위의 권한 중에 하나인 비상징계 권한으로 윤리심판을 거치지 않고 윤리감찰단 조사 거치지 않고 바로 직권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저희는 부적절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한 뭐 당연히 뭐 옹호성 발언들이 여러 과정에서 설명하면서 지금 하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희가 굳이 옹호 발언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남영희 부원장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남영희 부원장에 대해서도 조치가 있습니까? 뭐 사무총장 경고를 포함한 경고 또한 비상징계 권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적절한 조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남영희 부원장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시니까 최고위에서 민영배 의원에 대해서도 뭐 구두 경고라든지 뭔가 액션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결국에 최강욱 전 의원이 했던 그 발언 자체가 민영배 의원의 출판 기념인가요? 뭐 콘서트인지 그 거기서 했던 것이고 이제 민영배 의원이 어떻게 보면 주최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유감의 표명이라든지 뭔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최강욱 전 의원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민영배 의원이 과거에 했던 그런 배경들이 있잖아요. 탈당하고 위장 탈당하고 이런 것들. 민주당 여기에 대해서 좀 강하게 해야 좀 되지 않겠나 싶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뭐 정광훈 목사라든지 구구 그런 발언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래도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막 목소리 내긴 했잖아요. 최고위원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가르마를 타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발언에 대한 또 부적절한 비유에 대한 뭐 당연히 저희가 조치는 한 거고요. 다만 거기 그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행사를 주최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조치하기는 또 너무 범위와 대상이 넓어지고 또 적절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발언에 대해서만 저희가 조치를 할 거고요. 뭐 같이 같은 자리에 있었다. 또 거기에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이것만 가지고 징계하기엔 좀 적절치는 않죠. 비공식적으로라도 뭐 자제 좀 하라. 민영배 의원한테 좀 자제하라고 하시고 왜냐면 한동훈 장관한테도 막 후지다라고 했고 정치를 후지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민영배 의원이 저는 후지게 하는 거 아닌가 후지인 건 생각해요. 저도 공감이 되는데요. 그거는 민영배 의원이 여태까지 지금 해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뭐 광주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저는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비공개적으로 좀 자제 발언을 하든지 좀 경고를 하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전하고 싶어요. 그 말씀은 원외 인사들뿐만 아니라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도 뭔가 징계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이에요. 그 옆에서 이제 웃고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도 있어야 된다. 이게 뭔가 엄중 경고라든지 비공식 경고라든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돼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설화가 하나 있었어요. 손수조 리더스 클럽 대표 SNS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인데 그 국민의힘의 김성원 의원 비서관 중에 한 명이 SNS에다가 지금 화면을 좀 띄워주실 수 있어요? 요즘처럼 개나 소나 지역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 넘쳐나는 거 처음 보네 하면서 개나 소나 옆에다가 저 쏘네 이렇게 한 겁니다. 요거를 캡처해 공유하면서 손수조 리더스 클럽 대표라는 분이 성비하 막말 사과하십시오 이렇게 올리면서 알려진 건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최고. 일단 뭐 이 모 의원 또 비서관이 SNS에 특정 인물을 어찌됐건 비유한 건데요. 뭐 거의 같은 사례 아닐까요? 뭐 저희가 그때도 뭐 설치는 암컷 이 표현이 김건희 여사를 지칭한 거 아니야라는 이제 저희가 어떤 해석의 문제였지 그걸 또 정확하게 또 표현하진 않았거든요. 워딩을 한다거나.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쟁자에 대한 아마 경쟁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는 SNS 같은데 사실 이건 정말 뭐 입에 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뭐 저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국힘도 그렇고 청년인지적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것들은 좀 저변에 좀 깔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 이제 정치권이 워낙 또 느리고 보수적이다 보니까 좀 더 그런 조치들을 단호하게 못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뭐 아무리 비유 은유여도 이렇게 표현하기 좀 부적절하죠. 자, 김용태 최고. 비서관이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보니까 예. 어쨌든 비서관이든 보좌진이든 저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뭐 정치인이니까 비판, 상대를 향한 비판 할 수 있어요. 비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태도에 대한 문제거든요. 젖손의 이런 발언들은 분명히 비하적인 발언이고 이것은 젠더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부추길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글쎄요, 저희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정치인들의 발언들이 굉장히 과격해져야 또 주목을 받고 하다 보니까 좀 실수도 하고 어떤 거쳐지지 않는 언행들을 많이 내뱉고 계신 것 같은데 스스로가 좀 자정작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동물 비유한 건데 뭐가 문제는 동물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암컷이나 젖소는 죄가 없습니다. 그 단어는 써도 되는 단어입니다. 욕설 아닙니다. 문제는요. 그 문장 밑에 깔린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치는 암컷이나 개나 소나의 젖소나 지금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나 소나 다 설치는데 젖소가 설치네? 여자가 설치네라는 이야기를 지금 깔고 있는 거고 비하로. 동물농장에서도 암컷이 설치는 일은 잘 없어요. 이것도 보면 동물농장에서도 암컷이 설치지 않는데 인간 세계에서 여자가 설치는 건가? 뭐 이런 걸 깔고 있는 거.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지금 김용태 전 최고 잘 말씀하셨는데 총선 가까워오면서 이런 이제 막말들이 더 많이 쏟아질 것 같아서 참 걱정이고요. 정치인들이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품격 있는 언어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절반은 여자고 그분들 낳아주신 분도 여성입니다. 자, 하여튼 그래요. 예, 그래서 좀 속상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뭐 이분이 김성원 의원의 비서관이라고는 합니다만 어떤 징계 조치를 내립니까? 그거는 뭐 당 입장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의원실 소속돼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김성원 의원께서 적절한 조치를 하시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의원 차원에서만 조치합니까? 의원 차원에서 일단은 당직도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도 뭐 당연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일단은 당직자보다는 의원실에 소속된 보좌진이기 때문에 예. 그 의원실에서 일단 조치를 하는 것이 더 원칙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양당에서 다 이런 일이 불거져서 뭐 하여튼 지금 정치권이 막말 논란으로 어수선한데 개인적인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 예. 이번 금요일 오늘이네요. 오늘 대구 가세요? 대구는 일요일 날 이제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제 천하람 허은하 의원 그리고 이제 이기인 의원. 일요일 날. 예, 일요일 날 갈 예정인데 예. 그 제가 공교롭게도 제가 없는 자리에서 이제 회의가 하다 보니까 예. 제가 그날 또 이제 해외 교류 일정이 있어서 안 가세요? 제가 조정하고 있는데 지금 미정입니다. 저는 참석이. 천하용인이 너무 무너지는 분열용인. 또 이렇게 분열용인. 장경태 의원이 또 이렇게 몰아갈까 천하용인이 봐. 천하인이 됐네요. 천하인. 제가 그 조정하고 있는데 확실히 좀 오늘 오후 정도 돼야지 나올 것 같고요. 장경태 의원 그 개인적으로 그 SNS 그 깨톡이라고 할까요? 그거 좀 그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엄청 놀려요 요즘. 뭐라고 놀리세요? 창당하는 거냐, 뭐 남는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놀려가지고 아직도 공천받을 거란 헛된 희망을 잡고 있느냐 뭐부터 시작. 자, 그럼 제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궁금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 이준석 신당의 창당 가능성은 몇 %나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 근데 몇 퍼센트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이준석 전 대표는 창당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여전히 강합니까?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제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요새 굉장히 좋게 말한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유독 결국 한동훈의 체제로 뭐 이제 선거를 치르는 모양새가 되면 이준석 전 대표도 손 잡고 뭔가 중책 맡으면서 같이 국민의힘 안에서 뭔가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럴 가능성도 뭐 없진 않겠습니다만 정치라는 것이 뭐 생물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뭐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지 않나 싶어요. 지금 국면에서는. 지금으로선 적습니까? 예, 제가 느끼기로는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 워낙 창당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대구 가셔서도 물론 창당에 대한 어떤 그런 밑거름은 아니겠지만 지지자분들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또 창당에 대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고 아마 일요일 좀 어떤 이야기들 오가는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장경태 최고에겐 이 질문 드립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그 지역구 인천 계양을로 출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재명 대표 어떻게 하십니까? 뭐 저희는 전체적인 지금 총선 전략을 큰 틀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뭐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재명 대표와 붙는 게 뭐 정치적으로 하나도 손실이 없죠. 예를 들면 나가는 것만으로도 또 경합을 붙는 것만으로도 낙선하더라도 다음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거의 그 경쟁 레이스에서 당의 우위에 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도 손해볼 게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뭐 의미 있는 해석을 잘 안 하시던데 김용태 최고가 아직 의미 있게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아직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그 얘기로 가요? 왜 또?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빨리 대구 가세요. 그냥 왜 자꾸 거리를 두세요? 아니, 말을 왜 듣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원희룡 장관 오면 콜입니까? 환영입니까? 아니 누가 오든 뭐 어차피 경쟁자와 경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희는 이재명 대표가 어찌됐건 우리 당의 민주당의 이 오른손 아니겠습니까? 어퍼컷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묶고 싸울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큰 틀에서 저희가 전국 유세 지원을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묶고 싸울 수는 없다는 점도 지금 논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험지 출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 지역구에 묶여서 선거를 치르기보다는 전국 선거를 하셔야죠. 근데 원희룡 장관은 뭐 전국에 간다고 해서 뭐 시민들이 환영하거나 구름 인파가 몰리겠습니까? 본인 지역구는 열심히 하셔야지. 이재명 대표가 좋아하실 만한 발언들만 하시네요. 여기까지 두 분과 함께한 말말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